일본에서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간지 슈칸 분슌이 20일자 발행후에서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 고검 검사장이 신문 기자들과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미 법무부의 조사에서 시인했다고 일본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야당은 당장 사임하라고 공세이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범죄와 정치 스캔들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자민당과 아베의 호위무사입니다. 아베는 자신의 범죄를 임기 말년에 모조리 무죄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구로카와 검사장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몇 달 동안 일본을 시끄럽게 하면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모든 꼼수가 한방에 무산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내기 마작은 도박죄에 해당이 됩니다. 게다가 산케이 신문 기자와 아사히 신문 직원들과 상습적으로 했다니 제목이 줄줄이 걸립니다. 폭로에 의하면 산케이 신문 기자가 택시비를 지불하고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으니 공무원 윤리 위반과 도박죄에 딱 걸립니다. 그리고 C19 사태로 산미를 피하라고 국가적으로 권고하는 상황에 숨막히는 공간에 딱 숨어서 옹기종기 도박을 했다고 하니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로카와 검사장이 물러나면 아베에게는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아베는 범죄 및 정치 스캔들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베가 낸 꼼수가 자민당과 아베의 호위무사 역할을 충실히 하던 구로카와 검사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지난 1월 아베는 2월 퇴임을 앞두었던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을 갑자기 결정하게 되면서 꼼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장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늘려서 일단 정년 퇴임을 막아놓고 8월에 물러나는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밀어붙이려고 한 것입니다. 구로카와 검사장만이 아베의 범죄를 막아주고 검찰 조사 자체를 무산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베의 검찰 장악 꼼수는 일본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 여론을 불러오면서 연예인들의 반대 트윗이 유행처럼 번져가기도 했습니다. 야당들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구로카와를 위한 사후 입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베는 C19 방역 대책보다 자신이 살기 위해 구로카와 검사장을 반드시 검찰총장으로 만들려고 일보 후퇴하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던 거죠. 구로카와는 관저의 수호신이라는 비난과 아베 정치의 피해자라는 동정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도쿄 대학을 졸업하고 1983년 검사로 임관했고 97년부터는 도쿄지검에 근무하면서 근 20년간 강력범죄와 정치 부패 스캔들을 수사했습니다. 또 검찰 본연 자세 검토회에서 사무국을 맡아서 지식인들과 토론을 하던 엘리트 검사입니다. 그런데 자민당과 아베를 만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고 결국 말년을 아베의 딸랑이, 호위무사, 수호신이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멀쩡하게 퇴임하려던 구로카와를 꼬드겨서 일본을 시끄럽게 하면서 온갖 창피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지난 18일 국회에서 검찰총장법 개정안이 입법 보류되면서 사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틀 만에 슈칸 분슌의 대형 폭로가 터진 것입니다. 사의 표명으로 정년 퇴임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옥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만 해도 스가 관방장관은 개정안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당하기 때문에 차기 국회에서 입법할 예정이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는 당연히 물 건너간 발표가 되어버렸네요. 그동안 일본에서 검사총장을 역임한 선배 검사들과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공식적으로 항의문을 작성해 아베 내각에 전달할 정도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결국 지난 1월에 아베 내각에서 구로카와의 정년 연장 결정은 법의 임의로 해석한 탈법 행위이다 라고 지적하는 법학계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변호사 단체들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이며 아베는 즉각 그 수작을 멈춰야 하고 입법을 포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트위터에는 검찰청법 개정에 항의합니다 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을 하면서 900만 명이 넘는 일반인과 연예인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개념 연예인이라는 호응이 따르면서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기도 했고 친아베 신문들은 이름 알리려는 딴따라 라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오늘 아침 신문들은 모두 아베 정부의 엄청난 역풍이 불게 되었다로 일치할 정도로 아베는 이제 큰일 났다는 식입니다. 오늘 아침 구로카와의 도박이 대서특필되면서 일본 네티즌들은 구로카와의 사임은 당연하고 검찰총장의 감독 책임과 연장 결정한 법무 대신과 아베 정권의 핵심들에게도 책임이 추궁되어야 한다.
아베 정권이 자랑하는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면 안 된다. 도대체 어느 삼류 국가의 이야기인가? 일본은 완전히 몰락했구나. 아베 정부 들어서 섬뜩하고 언짢은 일들이 너무 많다. 아베 수상, 모리 법무상, 아사히, 산케이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책임을 져라. 엄청난 사태의 장본인이 도박으로 떠나다니 최고의 드라마네. 이제 아베 정권도 끝이네. 사임하면 안 되지. 퇴직금이 아깝다. 당장 체포해라.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를 친 아베는 이제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구로카와를 검찰총장으로 만들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검찰청과 도쿄지검과 일선 검사들을 바보로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여론도 검찰청은 바보인가? 왜 아베의 눈치를 보는가? 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가? 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아베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부린 꼼수가 최악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그동안의 정치 스캔들만 해도 아베는 검찰에 숱하게 불려가야 하는데 검찰이 도끼를 품게 만들었으니 대형 사고를 제대로 친 거죠. 가뜩이나 도쿄올림픽 연기와 C19 사태로 지지도가 곤두박질한 상황인데 구로카와 꼼수로 완전히 바닥을 치게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아베 검찰 출두 소식이 줄줄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틀 전인 17일 6명, 18일 5명이 이어 10명 미만이 나오면서 커졌던 우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일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 4명이 확진되었는데 이태원에 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내 접촉자인 의료진과 환자 등 20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지금까지는 이태원 집단 감염이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다행히도 빗나가고 있습니다. 최초로 이태원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주일 동안 두 자릿수의 감염 환자가 나와 긴장이 고조됐지만 이번에도 대량 검사와 신속한 정보 공개를 내세운 K방역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특히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들을 위해 익명 검사를 실시하고 CCTV, 카드 사용 내역, 기지국 접속 기록 등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이 같은 대처로 18일 기준 이태원 클럽 누적 검사자 수가 6만 5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처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시민의식이었습니다. 현재 거리로 나가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시민들은 방역당국이 권고하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감염 확산지로 주목했던 인천의 두 교회에서 신도 788명이 전원 음성이 나와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교회에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소독, 입장 시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정 자석제 등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확인된 것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따른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WHO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이웃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위험한 대상으로 여기고 봉쇄하고 차단하는 대신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시민의식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은 전 세계에서 추앙받고 있습니다. 최근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며 높은 시민의식을 동경했던 국가들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영국 BBC는 브래드포드시 윕세이 한 거리에 설치된 5G 무선기지국이 누군가의 방화에 의해 불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사건은 영국은 물론 유럽 각 지역과 호주와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5G 음모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5G 음모론은 5G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면역력을 낮춰 쉽게 감염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코일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직전 5G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근거까지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빌 게이츠가 팬데믹의 배우라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패닉 상태가 된 선진국의 시민들이 이 음모론을 믿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시민들은 사재기를 하면서 저마다 살겠다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확산세가 멈추지 않았는데도 각국 정부를 향해 봉쇄령을 풀어달라고 강력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 스위스 등에서는 많게는 수천 명이 모여 반봉쇄 시위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극단주의 우파 집단인 신나치까지 시위에 참여하면서 독일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유대 반이민주의를 외치는 극우 세력까지 시위에 가담하며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미넨, 쾰른, 슈투트가르트 등 도시에서 열린 시위에 수천 명씩 모였습니다. 독일 경찰들은 이들을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위자들에게 2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르스트 제우퍼 독일 내무장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위가 이어지자 국민들에게 국가적 봉쇄로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급진적인 움직임에 끌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팬데믹 속에서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반이민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종차별 범죄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도 지난 4월부터 봉쇄를 해제해달라며 극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 위스콘신, 일리노이 등 비교적 감염이 퍼지지 않은 지역에서 4월 말부터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시위 종료 후 48시간 동안 추적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위치를 분석한 결과 줄을 넘나드는 시위대로부터 감염병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봉쇄 시위 참가자들은 시위 종료 이후 48시간 이내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 주 전역으로 퍼졌고 일부는 주 경계를 넘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감염을 확산시킨 것입니다. 이 같은 미국과 유럽의 선진 국가들에게서 보이는 시민들의 행동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며 오히려 시위를 통해 감염을 확산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이들 국가들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나의 안전을 위해 상대방의 안전을 지켜줬지만 이들 나라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공공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천지, 이태원 등의 집단 감염을 막아내며 한국이 보여준 시민의식은 다시금 놀랍다는 평가를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많은 선진국들이 한국의 방역을 배우려고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시민의식이었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에 한국의 대응이 모범적이라며 시민의식에 대해서도 호평했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언론들도 한국의 방역 성공의 이유를 빠르고 광범위한 검사 등 여러 가지를 거론했지만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방역의 모범 국가로 불리는 것에 머무지 않고 전 세계 국가들을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각국에서 쉽게 되고 있지 않기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방역 물품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한국은 17일 이란에 12억 규모의 진단키트를 지원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이란의 국제의학생물학 연구소인 이란 파스테르 연구소의 이를 기증하고 이란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 의지와 우호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6일 이란에 유전자 검사기기, 소독 분무기 등 20만 달러어치를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서 왜 한국은 미국 말만 따르냐며 한국 기업을 밀어내려 했던 이란이었지만 이번에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관계가 개선되며 한국의 기업들도 이란에 대한 교육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의 진단키트는 스페인과 브라질 등 전세계 국가들에게 대규모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진단키트 업체 휴메딕스는 놀랄 정도로 빠른 진단키트를 개발해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체열을 통해 10분에서 15분의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항체 진단키트로 현재 수출 승인을 받고 유럽과 남미로 수출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 이른바 K-워크스루가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태국, 네덜란드 등이 K-워크스루를 도입해 검사하고 있으며 처음에 한국의 방식을 비판했던 일본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일9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전세계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감염국인 중국에서는 전국에서 수억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었고 베트남에서도 작년에만 400만 마리의 돼지들을 도축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방역이 무너졌지만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유입된 돼지열병 바이러스에도 한 달 만에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한국은 신속한 살처분, 오염된 사료의 통제, 축산 차량 GPS 시스템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시켰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DMZ를 통해 내려오는 야생 멧돼지를 막았고 헬기와 드론을 통해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조기에 검출할 수 있는 항체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수입산 진단키트를 사용해왔는데 이번에 개발한 한국산 진단키트는 수입산에 비해 3일 이상 검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진단키트,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등 방역 물품을 전세계로 보급하며 감염병과 싸우는 핵심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전세계인들이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 킹덤을 보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과거로부터 전염병과 싸운 민족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전염병이 돌자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이 진단키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612년 역병이 일어나자 광해군은 진단키트 성격의 응급처방 의서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허준은 이듬해 신참 병원방을 지어 배포했습니다.
허준은 이 책에서 전염을 막으려면 환자를 대할 때 반드시 등지고 참기름 바른 종이심지로 콧구멍을 후벼 재채기하며 병자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 밥시루에 넣어 찔 것 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자마자 바로 이러한 의서를 만들어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지금의 한국의 상황과 같았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마마 천년두로 불리는 두창이 무수한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두창으로 조선의 임금 정조는 장자 문효 세자까지 이뤘습니다. 이에 정조와 어의 강명길이 힘을 합쳐 표준의서 제중 신편을 지었고 정약용은 홍역 전문의서 마과해통을 지었습니다. 결국 지성영의 우두법이 나오면서 가장 무서웠던 전염병 두창을 극복해냈습니다. 최근 SNS상에서 유행 중인 의료진에 대한 감사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 또한 조선시대에도 감사의 시가 있었다며 비교되고 있습니다. 조선 영조 때 노론학자 이재가 두청에 걸린 두 손자를 치료해준 의원에게 쓴 감사의 시였습니다. 첫째 아들을 8세에 두청으로 잃은 이재는 손자 둘을 나란히 두청이 걸렸을 때 죽을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이에 의원 강경현은 자신이 두청에 걸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손자들을 혼신을 다해 돌봤고 결국 살려냈습니다. 이런 헌신의 이 시에는 이제의 진심 어린 마음이 잘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무려 1455건의 전염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지금보다 훨씬 가혹했던 전염병의 참상과 공포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희생과 헌신, 불굴의 의지로 이겨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선조들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외세의 침략에도 당당히 맞서 싸우며 위기를 극복하는 DNA를 후손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연설에서 감염병 사태 위기 앞에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도 아직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완전히 종식할 때까지 끊임없이 힘을 모아가야 한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계속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